안녕하십니까? 하나데이 시즌이라 많이 바쁘셨죠? 저도 좀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 입 안에 생기는 궤양이 있죠. 그게 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참 음식도 잘 못 먹고 또 말도 하기가 힘들고 많이 아프고 남이 볼 적엔 멀쩡한데 참으로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환자들을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가족의 내력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러시다든가 형제가 그렇다든가 또 그 부모님의 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런 걸 고생하시고, 왜냐하면은 얼만큼 이병률이 높으냐 하면은요. 10분 중에 2분은 이 구강궤양으로 고생을 하는데 종종. 그리고 언제 가장 심하냐면 어린 시절에서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까지가 고생스럽고 20대에 접어들면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이 되어가는 호르몬의 신진대사와 체질이 약간 많이 튼튼하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감춰지는 것 같은데 다시 45세, 그러니까 35세가 넘으면 대개는 이제 오후길에 접어드는 우리 체질적으로 그런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다시 어렸을 때 가졌던 체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구강궤양에 되게 이런 것인데, 그리고 여자에게 더 많아요. 남자들보다요. 그리고 이거는 전염성이 전혀 없습니다. 보면은 참 지저분하고 험악스러워서 전염성이 있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낫는 그런 것입니다. 증세는 주로 어디에 생기느냐 하면은 혀 밑으로, 그 다음에 잇몸하고 이 볼 안에 점막하고의 이렇게 좀 홈통이 파진 것 같은 데 있죠. 거기로 생기고, 또 입술 안으로, 또 어떤 때는 입천장, 어떤 때는 목젖이나 편도선 가까이에 생기면 더욱더 고생스럽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아주 적은 것서부터 큰 거는 한 페니 정도 그렇게 크고 굉장히 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얇아서 점막의 표면에 생기는 궤양이면서 신경이 노출이 되니까 그렇게 몹시 아프겠죠. 그런데 가운데는 흰색이나 노릿기한 근이백인다고 할까요? 고름같이 그렇게 근이백에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덜 아프지, 그거를 떨어져 나가게끔 약으로 처리를 하면은요 훨씬 더 아파서 음식 먹기가 아주 더 힘듭니다. 저는 제가 이 구강궤양을 아주 많이 알았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10대에 참 많이 알아서 입이 아파서 배가 고파도 밥을 못 먹고 그런 때가 참 많았고, 20 중반 지나가면서 좀 괜찮아졌고, 다시 30 중반이 넘으면서 다시 시작해서 무척 고생을 했는데, 제가 40 초반에 많이 아프면서 생활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고 나서 철저히 채식하고 건강한 삶의 비결 8가지를 몸에 이행을 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고요. 또 극기야는 복잡하고 공기 안 좋은 도해지를 떠나서 소나무 숲사이 시골로 와서 건강한 삶을 살 때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벌써 한 30년 정도 전혀 입에 그런 것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개선이 된 것입니다. 이 아주 가벼운,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아주 제법 심하고, 또 하나는 헬페티폼이라고 해서 대단히 이거는 구강궤양 같지 않은 그런 어떤 증세를 수반합니다. 그러면 가벼운 minor, 아주 가벼운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그 점막에 표피에 생기고 동그랗고 그 다음에 아주 쉽게 낳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 한 1, 2주면은 벌써 스스로 다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찬 것도 더운 것도 매운 것도 신 것도 못 먹는 것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서 거의 굶다시피 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메이저, 제법 심하다 하는 것은요. 제법 깊습니다. 아주 제법 깊어서 난 후에는 상처가 남아서 오래 그것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가 아주 싹 그 말끔하게 잘린 듯 하지가 않고 막 이렇게 안 드는 가울은 모를 잘랐을 때 막 직잭 막 들어가다 나가다 그냥 울죽을 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법 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법 더 크고요. 그리고 헬페티폼은요. 아주 이렇게 점과 같고 좁쌀과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제법 큰 것이 있고요. 적어야 한 연화무게 100여 개가 입안에 확 뿌려지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과 1, 2주면은 낫습니다. 아주 그 심하고 깊은 것보다는 훨씬 빨리 낫죠. 그렇게 많이 생겨도. 그러나 그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어느 균도 아니고 또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직 학자들이 규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 의사를 봐야 되나? 제법 크고 깊고 그 다음에 오래 가면은 오래 어느 정도 6주, 한 달 반이나 되어도 낫지 않고 그러면 의사를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십니다. 근데 대개는요 이런 그 구강궤양이 생겼을 때 의사한테 가서 이제 종합진찰하기 위해서 피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진찰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개 뭐 환자도 자기가 구강궤양이 생겼다는 거 알고 있고 또 부모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요. 그거 구강궤양이 생겼구나. 그냥 조금 고생스럽지만 나은다. 이러고 덮어두시고 부드러운 음식을 주시고 뭐 이러면서 그냥 시간이 경과하면은 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사나 치과 의사는 보면 구강궤양이 생기셨군요. 체질이 참 까다로우신가 봐요. 그저 이런 말 한마디 하고 넘기는 게 있습니다. 주로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치약도 나무래 봤다. 뭐 치약에 그 소디움 로울 설페이트라는 그것이 들어서 그게 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생겼지. 뭐 많아요. 치약도 나무래 봤다가 또 칫솔도 나무래 봤다. 칫솔이 너무 거칠어 부드러운 거야 되는데 나무래 보고요. 그 다음에 요 입술에 있는 근육이 그 스트레스가 있어서 경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입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은 거니까 음식을 먹다가 아니면 음식을 먹으면서 또 말도 하고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또 다치는 경우가 있으면 다치면 금방 낫지 않고 이렇게 궤양이 되면서 오래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로는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음식물의 과민성, 음식물에 아주 예민하다.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은 나는 그 아주 몹시 신 파인애플을 먹었는데 그 후로 하룻밤 자고 나니까 궤양이 생겼어. 그러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 그 커피 좀 많이 마셨더니 영 아니네. 뭐 이러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내가 계란을 좀 먹었더니 내가 English walnut 그 호두를 먹었더니 이래가지고 넛을 나무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계란, 치즈 뭐 여러 가지를 나무랍니다. 나 그거 그리고 또 보면은 가만히 증험을 해보면 같은 그 음식만 먹으면 나는 꼭 구강궤양이 생기거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 원인이 음식물에 대개는 음식물의 과민성이 심해서 편식을 하거나 영양실조가 된 분들에게 많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부족한가? 비타민 컴플렉스, 그것도 비타민 B12, 그다음 비타민 B6, 폴릭 애시드 같은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징크,
검사해보면 징크가 아주 낮은 그런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딸기만 먹으면 또 구강궤양이 생깁니다. 이렇게 영양실조가 되어 있는 분이 많으니까 오늘날 같이 정제한 흰쌀, 흰밀가루 또 그것들의 제품 그리고 우유, 계란, 그 다음에 신과실, 해물 중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 쉘피쉬죠. 가재라든가 새우라든가 알래스카 킹크랩, 빨간 궤요, 참괴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동물성 단백질이 그 몸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알러지로 인하여 생기는 경우가 아주 되게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중에서도 스트레스 하면은요, 피지컬 스트레스 우리 몸이 받는 거, 그 다음에 이모셔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모셔널 스트레스가 대단히 나쁘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이런 구강궤양이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그 지병이 있는 분이 또 이런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지병이냐 하면은 그 실리악 디지스라고 해가지고요. 글루틴 하면은 대표적으로 밀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밀 한 줌을 씹으면은 껌이 되죠. 그게 바로 글루틴이거든요. 그리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불고기 생각이 나면은 밀에서 뽑아낸 글루틴을 가지고 불고기를 만드시죠. 그게 글루틴입니다. 그러면 밀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오트에도 있고 여러 전곡에는 이 글루틴 단백질입니다. 곡식에 있는 단백질인데 꽤 많습니다. 이 구강궤양이 생기신 분들한테 글루틴 프리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 글루틴이 없는 식이요법을 했더니 한 6주 내지 3개월 후에는 깨끗이 낫고 그것을 끊고 먹지 않는 한 재발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어떤 분에게서는 우유, 그러니까 데어리 프로덕트죠. 어떤 분에게서는 계란 이런 것이 현저하게 그것의 과민성 때문에 구강궤양이 오는 것들을 의사들이 추적하고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바탕 면역 기능이 약해요. 너무 예민해요. 조금만 뭘 잘못해도 그 몸이 처리를 잘 못하는, 보통 우리가 먹고 살고 노출하는 공기나 물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몸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신피지를 아시죠? 에드날 글랜드. 그 뭐냐면 우리 허구리의 뒤쪽으로 보면은 신장, 키드니, 그 콩팥이 둘이 있는데 그 위에 모자처럼 이렇게 피라밋 같이 피라밋 그 삼각형이 입체 삼각형이죠. 세 면이 삼각형이 있고 밑에도 삼각형인 네 면이 삼각형인 입체 삼각형 같이 생긴 것이 그 에드레날 글랜드 부신피질이거든요. 이 부신피질이 약하신 분은 많은 것에 알러지가 생기고 예민하고 조금만 낮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밤잠을 설치고 이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 시기에 어머니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자라는 어린 시절이 그러했거나 아니면 티네이저 때 그랬거나 아니면 결혼 초기부터 결혼 생활이 참 스트레스가 많았다든지 일생 살아오는 과정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당하고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과로에 과로를 엎치고 덮치고 하신 분들은 이 부신피질의 기능이 약하고 뿐만 아니라 갑상선도 자기의 기능을 못하죠. 왜냐하면 생활이 불규칙하면은 갑상선은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진단을 위하여 가장 의사들이 많이 말하는 것이 패밀리 히스토리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패밀리 히스토리,
헤레디타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체질로 인하여 그렇다. 제가 아마 얘기를 하면 여러분 참 재미도 있고 그런 유전적으로 가족력을 가지신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외가의 13번째 자녀예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그런데 그러면 12은 다 어디 갔느냐? 아우만 보고, 아우 봐서 한두 달 되면은 어머니 이 모유가 말라지면 그 다음엔 부득이 이유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금 같은 이유식이 없다 해도 자간 집에서 뭐 열심히 쌀을 24시간을 담궈서 가루를 만들어서 백설기를 쪄서 뭐 그거를 다 떼서 햇빛에서 말려서 보관을 하고 물이 팔팔 끓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암죽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해서 이유식을 해다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유를 시키고 그 1살에서 2살, 그러니까 타들러죠. 3살 요 때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2살만 지나면 만 2년이 지나면 식탁에 와서 식사를 하도록. 한국 나이로는 3살이에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나이도 하나를 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적응을 시키는데 엄마 젖을 떼고 이유식만 하면은 꼭 병이 나서 죽고 한 것이 12를 이루셨대요. 그래서 13번째가 저희 어머니신데, 네? 그 옛날에는 의사도 귀하고, 근데 만일 절의 중이 시주를 하러 오시면은 이렇게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면은요. 참 그 산속에서 약초와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한의의 그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셨나 봐요. 아마 스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 주셔서 절대로 아기의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모유가 아주 말라붙을 때까지 절대로 이유식을 하지 말고 계속 모유만 먹이고 그 어머니 되는 아기의 어머니 되는 분이 좀 음식을 여러 가지를 먹어서 영양분이 충분하도록 하면 혹시 이 아이 하나는 구하실 수 있으시지 싶습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자랄 때 보니까요, 아주 예쁜 곱슬머리세요. 요 가운데 가르마를 탔는 데서 요 귀까지요, 한 5번의 곱슬한 것이 이렇게 웨이브가 한 5개가 있어요. 그런 그 베낸 머리를 그대로 갖고 사셔서 96세를 일기로 참 사셨는데 특별한 병은 없으나 몸이 참 약하시고 맨날 어지럽다 그러시고 맨날 입에 이 구강 궤양이 있으셔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뵙고 지나왔습니다. 요즘은요, 현대의학에서는요, 온갖 약을 다 씁니다. 태감에 타면은 여러분 아시죠? 위에 산도가 높거나 또 이 산이 식도로 올라오거나 또 궤양이 있거나 뭐 만성 위염이 있어도 자간이 태감액을 쓰고요. 그 다음에는 통풍, 가우트라는 관절염에 쓰는 콜키신 뭐 이런 것도 이 구강 궤양에 씁니다. 그러나 사실상 긴 안목으로 볼 적에는 그 약품의 부작용이 염려가 되어서 오히려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가장 많이 환자를 돌보는 분이나 또 환자 자신이나 하는 것은요, 영양을 균형 잡히게 하는, 그러면 어떤 영양이 주로 부족하냐, 무엇을 보충하는 것이 좋으냐, B 컴플렉스입니다. 예, 모든 B, 그 B 중에서도 B1, 2, 그리고 3, 그 다음에 폴레이트, 폴릭 애시드, 그 다음에 B6, 피리독신, B12, 그 다음에 징크, 이거는 중성 광물질이죠. 이 징크는 우리 몸에
항산화제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제가 이 징크가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징크가 있음으로써 리사이클에 들어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사이클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징크는 모든 우리 몸의 궤양성 질환을 빨리 치료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우리 몸에서 꼭 만들어야만 되는 가장 아주 파워풀한 슈퍼 안티옥시던트, 아주 그 기능이 아주 대단히 높은 항산화제, 그것이 뭐냐면 그루타디온입니다. 이 그루타디온은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서 리사이클을 하게 하며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며 이 그루타디온은 밖에서 보조식품으로 먹어서 우리 세포가 응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은 아주 그 작용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나이가 먹음에 따라 늙고 이것이 늙지 않도록 그 양을 충분히 보존하면은 이 늙음이 그렇게 급히 오지를 못하고 서서히 나이하고 관계없이 늙음을 아주 천천히 오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영양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보충하고 무엇을 먹어야 이것이 다시 리사이클 할 수 있고 또 우리 간에서 이 그루타디온을 만들어내야만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엘리먼트를 원료를 공급해 줘야만 세포 단위에서 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로 숙제로 갖고 있고요. 제가 잊고 말씀 안 드리면은 여러분이 전자메일 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꼭 준비해서 강의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노쇠가 생각하면은 60 몇 세인데 벌써 80 몇 세가 되는 그런 늙음을 가진 모든 저력을 다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임상적으로 이 구강궤양이 생기신 분에게 골든머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골든씨라고 몰약입니다. 머검이라고. 머검 하면 몰약.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했을 적에 선물로 가져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을 팔팔 끓는 물에 담궈서 티를 만들어서 우물만 잘 따라 놓고 하루에 5-6번씩 물과 한 1-2분 있다가 뱉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속이 났고 그 몹시 아파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뭘로 구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생리식염수는 이렇게 만듭니다. 1파인트 하면 8온수짜리 16온수의 물이면은 그게 1파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6온수의 물을 팔팔 끓여서 거기다가 리얼 솔트, 한 번도 열을 받아보지 않은 소금을 1티스푼, 조그만한 숟갈입니다. 티스푼, 테이블이 아닙니다. 티스푼으로 싹 레벨 깎아서 넣어서 잘 용해가 되면 이게 생리식염수입니다.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는 놔두고 우물만 해놓고 그거를 입이 그저 2-3시간마다 혹은 시간마다 그렇게 물고 있다가 뱉고 물고 있다가 뱉고 구태여 특별한 약초가 없어도 생리식염수로 입을 깨끗하게 하면은 속히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영양소로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하고 바이오플래보노이드. 왜냐하면 이 병이 잘 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인지 시트러스 프루트, 신과실에 알러지가 있어서 잘 못 잡수십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포의 immunity,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약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면역 기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이 구강궤양이 생겼을 때 피검사를 해보면 백혈구가 낮은
3천 미만을 정하는 아주 백혈구가 낮은 그런 데 있는데 여자분들은요. 그리고 또 여자애 많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이 생리 주기를 따라서 어느 시기에는 백혈구가 낮아졌다 또 다시 올라갔다 또 낮아졌다 올라갔다 특별한 병이 없는 분도 체질적으로 그런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이 좋다 하면은 곡식이나 뭐 이런 데서 뽑아낸 종합 비타민, 종합 광물질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종합 엽록소가 많은 것들까지 포함해 놓은 이런 것을 아주 적은 양을 하루 한 알씩만 보충해 주는 것은 이렇게 편식을 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예방할 수 있나? 맞습니다. 체질이 바뀌어지면은 그리고 이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알칼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산성 체질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고 해서 알칼리 식품을 많이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알칼리 식품 하면은 아주 질이 좋은 잘 익은 과실이나 또 신선한 야채나 그러나 요즘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품으로 많이 처리를 해서 제가 겨울이 돼서 온실에서 나오는 야채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 상추나 뭐 시금치를 좀 사다가 먹어볼 때에 한 5시간을 시간마다 정수한 물로 클로리네이트한 워터가 아니라 물을 갈아주면서 그 약품을 다 빼고 겉에 한 2 레이어는 다 그냥 떼어서 버리고 중간 것만 먹는 그런 것도 좀 해봤더니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방은요. 확실히 음식물에 대한 과민성이 아주 많다고 한 대여섯 학자들의 책자를 살펴보았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셔널 스트레스가 그 다음 둘째 번으로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음식물의 과민성은 어떻게 하느냐. 음식물의 과민성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음식물들의 문제가 있는 거니요. 참 대단히 많은 음식물들이 참 그 관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물이 여기에 다 거론된다고는 전에 생각지 못했거든요. 여기 있네요. 이 천연 치료를 하는 분의 얘기입니다. 그 월넛, 잉글리시 월넛, 새까만 월넛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넛 종류들, 그 다음에 시트러스 프루트 하면 레몬, 오렌지, 뭐 그런 계통입니다. 도마도, 저는 도마도 옛날에 먹으면은 바로 이 구강 궤양이 재발하고는 했었어요. 피넛, 페퍼민트, 그 다음에 salted food, 절임 음식이죠. fresh pineapple, 그 다음에 honeydew 멜론, cinnamon, shellfish. 예, shellfish 하면 여러분 아시죠? 가재, 새우 뭐 그런 종류죠. 조개류. 그 다음에 초콜릿 이런 것들이 안 좋고 preservative, 프로세스드한 그 가공식품의 그 preservative나 음식물의 그 컬러 여러 가지, 그러니까 캔디나 껌이나 과자 종류나 뭐 음식물의 색채를 내기 위한 그 음식에 쓰는 그 여러 가지 색소들. 오늘날에는 음식물에 첨가된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래요. 이 구강 궤양이 입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고. 네, 근데 적지 않게 고생스러운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나 그런 게 있는데 하시면은 철저히 채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는 깨끗한 그 생선 조금하고 그것도 튀기거나 한 것이 절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지리 조금 소금으로 간했다가 그냥 물에다가 끓이고 그 비린내를 없애기 위하여 뭐 쑥갓이나 뭐를 사용한다든가 하여튼 해서
그 생선 지리가 그중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입니다. 이 스태핑 스톤으로 다 딛고 넘어가는 거지 남은 여생을 다 잡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슬슬 하시면서 철저히 채식을 했더니 여러 가지 유익이 많은데 저는 구강궤양을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입이 아파서 밥 못 먹는 경우가 없고 입이 아파서 말 못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큰 축복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분들에게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